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사 장승진입니다. 저는 강의 법학 분야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있는 것은 인권과 행복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의 인권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인권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인권과 행복 강의를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나이 또래 정말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올까봐 항상 두려웠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나 초라한 서울의 흑석동의 한 판잣집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잘 헛나오는데요. 마음 먹은 대로 공부는 되지 않고 항상 우울감에 빠져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지만 재수를 하게 되었고 저의 자존감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뭐냐 하면 자신감 또는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졌던 저는 당시 부모님도 많이 연로하시고 편찮으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셨고 저도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이 빠져서 방황하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재미없고 멋있는 대학생활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들어와서도 저는 항상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있는 상태로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희망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이제 우연히 대학원에 응시를 하게 되어서 이제 합격하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 꿈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권 분야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건국대학교였는데 건국대학교 총장님께서 상을 주시게 되었고 내친 김에 박사학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면서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당시 교수님이신 한상희 교수님께서 너무나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도 열린 마음으로써 희망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에서 야간대에서 강의를 조금 하였고 강의를 조금 하다가 이제 좀 더 또 이제 목표는 없을까 하다가 역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구나 이런 마음으로써 다시 공부를 또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어떤 분야로 했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학 공부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복지 공부도 마찬가지로 저는 큰 목표 없이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조건, 이것이 바로 인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복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 박사 과정에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장애인 인권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의 대표적인 대상이 사실은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위의 모든 저희들도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고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장애인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생각을 인식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편할 뿐이고 전혀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비장애인들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어르신하고 장애인과 여성, 임신, 임산부 등을 위해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뚱뚱한 사람들도 버스에 올라갈 수 있고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장애인분들이 편안하면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도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인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반이 남성과 여성으로 반씩 이루어져 있는데 여성이 행복해야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인권하고 복지, 그다음에 공공성은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찰나의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가 이 세상, 이 지구를 떠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렸을 때 요람에서 태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쏜살같이 우리의 인생은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제 더불어 사는 사회, 같이 어울리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멋지고 열심히 우리 사회를 위해 한 줌의 소금의 역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협동조합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공공성을 띠게 된다면 우리가 개인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개인이 이렇게 힘을 합친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큰 아까 말씀드린 인권을 위한 복지를 위한 공공성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이 합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설사 우리의 노력이 처음에는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을 반복할 때 바위를 깨뜨리지 못하는 계란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한 도구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나의 인생도 소중하고 남의 인생도 소중하고 더불어서 행복하는 이런 세상, 여성과 장애인, 노약자 이런 모든 분들,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러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소중하고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소중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세 단계만 거치면 모두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족하지만 두서없는 저의 인생 고백에 대해서 장성진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훌륭한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단점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평범하고 이런 강사로서의 두드러진 발음, 성량, 인상, 이미지, 제스처 이런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거의의 꿈을 노래했던 가수처럼 저에게도 꿈이 있고 I have a dream, 그 미국의 유명한 인권주의자, 미국의 인권 타파의 큰 역할했던 그 목사님이 하셨던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었죠. 그러한 꿈을 통해서 우리 꿈을 갖고 강영훈 박사님인가요? 그분 미국에 가셔서 두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었지만 여건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헬렌 켈러는 네 가지의 고통, 장애가 있었지만 2,000개의 장점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나중에 회고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이야기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팝송에서도 있다시피 I am selling이라는 팝송이 있죠. 정말 우리 인생은 항해입니다.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모두 같이 해볼까요? I am sailing,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To be seen. 네, 가사는 정말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정말 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특히 저는 해금과 이제 노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할 때 저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꿈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가서 다시 돌아왔다가 돌아가신 두 눈이 안 보였던 강영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미국의 차관보까지 오르는 고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꿈이 있으면 미래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런 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거북이처럼 조금씩 나갈 때 여러분들은 행복감에 젖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또한 짧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인권. 인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죠. 두 번째는 복지.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배품을 옮겨가는 것이 복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공성, 개인보다는 공공성,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순간순간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역사적 히스토리입니다. 그동안 많은 권력이 차별을 통해서 수없는 폭력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정말 사회의 소외자여 부족한 약자였습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3대 폭력은 첫 번째는 성폭력. 남성과 여성의 다 성적 욕구가 있는데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가했죠. 단지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틀린데 그것이 권력을 잡았던 남성들이 여성들을 부족한 존재로 인식토록 세뇌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차별이란 폭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정폭력, 과거에는 부부싸움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가정폭력 예방법이 시행됨으로써 반드시 신고되었을 때 경찰관이 현장에 도달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폭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부의 분들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몸과 마음에 대한 가장 큰 폭력으로서 그런 폭력을 노출된 여성은 점차적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평생 동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폭력, 세 가지 폭력이 있고 물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폭력이라는 것은 특히 성폭력, 성희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남성 권력의 차이, 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여 누구도 어떤 부족한 사람들도 아무리 미약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물론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아를 인식하고 자의식을 갖게 되고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자기 수용, 자아 수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침해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당당하게 주어진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런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회 안전망을 위한 규범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들은 얼마든지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행복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느꼈던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경험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섯 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정말 부모님께서는 연로하시고 집안이 가난하고 형제들은 많고, 그러한 속에서 형제들 간에서도 저는 어떤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집안에서 억눌려져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행동을 보였지만 그것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존감이 매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과정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고 있지만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과정을 통한 디플로마라고 하나요? 그러한 졸업장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솔직한 진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정성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회한에 빠져서 아쉬움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앞으로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앞으로 저의 미래를 새롭게 꿈꾸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소중합니다. 저의 인생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보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나 장승진도 보배고 여러분들도 보배요, 보물입니다. 이런 소중한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구축하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인생 1막 1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